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평가라는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부를 확실하게 도와줄 튜터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자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장의 중요성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꿰야 할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준비되셨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성장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두 축, 성장률을 추정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정말 많이 겪는 역사적 성장의 함정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차이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가치평가에서 성장이 왜 그렇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부터 살펴보죠. 본격적으로 복잡한 개념을 들여다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성장은 거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진짜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당장 통장에 꽂히는 순이익? 아니면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번듯한 건물이나 공장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폭발적인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기업 가치란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건데요. 여기서 미래의 매출이나 이익을 예측할 때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바로 성장률입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고성장 기업들의 경우엔 이 성장률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가치평가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연해 보이는 가치를 재무적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쪼개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assets in place, 즉 보유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매일 빵을 구워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동네 빵집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죠? 다른 하나는 gross asset, 바로 성장 자산입니다. 당장은 돈을 까먹으면서 R&D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나중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혁신적인 테크 스타트업들이 바로 이 성장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전통적인 회계 장부만 너무 맹신한다는 거죠. 회계 기준이라는 게 원래 태생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의 핵심인 미래 성장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연구가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도 이 엄청난 무형의 가치가 장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회계 장부에 적힌 숫자만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쓰이는 네 가지 추정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본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성장. 둘째,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가져다 쓰는 애널리스트 추정. 셋째, 기업이 자산에 얼마나 재투자하는지에 기반한 펀더멘털 성장.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을 직접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애널리스트 추정은 아무래도 내부 정보에 밝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 편향될 수 있고 일관성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펀더멘털 성장은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재투자했느냐는 아주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다는 뚜렷한 단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진짜 파고들어 볼 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파트, 역사적 성장의 함정인데요. 과거에 매년 10%씩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그만큼 크겠지.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쉽고 상식적인 출발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거의 성장률이 미래에도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평가 모델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류들 중에서도 실무에서 심지어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조차 정말 많이 실수하는 수학적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어떤 회사의 과거 5년치 평균 성장률을 구해야 한다고 쳐봅시다. 매년의 성장률을 그냥 쭉 다 더한 다음에 5로 쿨하게 나누면 끝일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지만 재무의 세계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린 그냥 다 더해서 기간으로 나누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게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도구죠. 공식 자체도 아주 뻔합니다. 각 기간의 성장률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전체 기간인 n으로 나누는 간단한 분수식이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점수 평균 낼 때 썼던 바로 그 익숙한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특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산술평균만 믿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업의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복리로 불어나잖아요. 기하평균은 바로 이 시간에 따른 복리 효과를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반영해주는 평균값입니다. 산술평균은 이 복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면 기하평균은 복리를 꼼꼼하게 다 반영해줍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어떤 기업이 과거 5년 중에 한 해에 엄청난 적자를 냈다고 가정해보세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식으로 변동폭이 엄청나게 클 때 산술평균을 써버리면 실제 성장한 것보다 수치가 훨씬 부풀려집니다. 잘못 쓴 평균법 하나 때문에 기업 가치가 몇 조 원씩 휙휙 틀어져 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다룬 내용을 빠르고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장은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야말로 심장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숫자만 덩그러니 보여주는 보수적인 회계장부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는 산술평균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복리를 반영해주는 기하평균처럼 여러분의 평가 모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학적 도구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이번 해설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당장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R&D에 쏟아붓고 있는 혁신적인 IT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회계 장부만 보면 완전히 망해가는 회사 같겠지만 여러분은 이 기업에 숨겨진 성장 자산을 과연 어떤 방법론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